처음에 중국에 어떤 업체라도 진출을 할 때는 로컬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글로벌 브랜드가 들어와서도 로컬을 이해하고 로컬과 타협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못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버텨야 하고 버티지 못하면 팔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스타벅스도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이 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커피 제품 자체의 경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컬에서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전해드리는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스벅과 루이싱 또는 쿠디 등의 중국 커피 브랜드 간의 그런 전쟁이 한창입니다. 작년에 스타벅스의 새로운 CEO로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라스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00명을 해고를 했는데 그것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글로벌의 분기별 총 매출액 평균은 약 90억 불 정도로 1년에 360억 달러를 조금 넘는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FY 2025의 1분기에도 그 정도 매출액 규모는 거의 유지를 했습니다. 91억 불을 유지를 했지만 문제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4%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폭락이죠. 이것을 좀 중국만 제가 따로 정리한 것을 보시면 중국의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재작년, 작년 이렇게 있는데 역시 하락 추이가 보이시죠? 거의 뭐 앞에 단위가 바뀌고 있는데 FY 2025에서는 작년 수준으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 빨간색이 2023년인데 2023년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회복 기간이었기 때문에 워낙 낮았던 소비여서 2024년이 월등히 올라갈 수는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추세적으로는 그 뒤로부터 2분기부터는 빠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출액이라 그러면 동일 점포별 매출액을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점포별로는 중국에서도 작년에 2자리 이상 다 매출이 줄었습니다. 결국 매 점포당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인데 작년에 2개 분기 동안은 마이너스 1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FY 2025 1분기에도 마이너스 6%를 기록을 했는데 이 마이너스 6%는 글로벌 매출액이 4% 빠진 것에 비하면 중국이 지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이 두 개의 지역의 매장 수는 전 세계의 61%를 차지하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80%라고 합니다. 양대 시장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벅은 중국에 1999년에 진출을 할 때부터 유럽의 커피 문화 플러스 미국 본토의 그런 DNA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상당히 시장에서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합쳐진 집과 공간 사이의 제3의 공간이라는 이 스토리가 전파가 되면서 중국 진출한 99년 이후에 2018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엄청난 고속 성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1위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러한 차별화된 제3의 공간이라는 것은 편안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와 운영 원가가 판매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이 경기가 좋거나 성장을 빨리 하던 시절에는 좋은 것이었는데 최근 3, 4년간의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난 계기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코비드-19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이런 불경기 이것은 스타벅스의 성장을 오히려 가두리 농장으로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 불경기에 오히려 원래 가지고 있던 이념이라든가 또는 DNA가 성장의 뒷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2019년부터는 강력한 로컬의 경쟁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루이싱, 럭킨 커피하고 매너 커피 이런 커피들이 국내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당연히 저가 전략하고 현지화된 상품입니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면서 스타벅스의 소비자들을 꿰어냈고 점포 경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말에도 뭐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중국에서는 장롱豆不过地头蛇라고 합니다. 이 장롱豆不过地头蛇는 결국 장롱은 스타벅스이고地头蛇는 로컬 브랜드들입니다. 2022년 이전에 60%에 근접하던 스타벅스의 커피 점유율은 2024년에는 40%, 지금은 거의 30%대로 하락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위였던 스벅의 중국의
전체 매장의 총수는 이미 루이싱하고 쿠디에 이어서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도시의 상점이라든가 사무실, 오피스타운의 원빌딩 원샵 전략으로 스타벅스가 진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것도 많았죠. 근데 지금은 다른 국산 커피 브랜드들이나 심지어 음료수 브랜드들조차 이러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빌딩에서는 스타벅스 나가라, 그리고 루이싱이나 엠스탠드 등을 들여오겠다, 그런 전략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중국 국내 매출액이 스벅을 제끼고 루이싱 커피가 1등으로 올라섭니다. 루이싱 커피는 매장이 2만 개가 넘습니다. 스타벅스가 7,600여 개니까 거의 3배가 넘습니다. 거기에 루이싱 커피는 매출액이 248억 위엔입니다. 매출액도 이미 스타벅스를 월등히 넘어섰습니다. 스벅은 마이너스인데 루이싱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2자리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벅도 그래서 신제품 출시라든가 회원 제도 등을 통해서 재구매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할인 쿠폰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 커피들의 가격전에 비해서는 그 판촉 강도가 여전히 약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부상하는 로컬 차 음료로부터도 좌우 협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스벅을 벤치마킹했다고 하는 이 동양의 스벅이 되겠다고 했던 빠왕 자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제품인데요. 보야 죄시엔이라고 하는 이 제품으로서 단일 제품으로서 1년 매출액이 20억 위엔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3억 달러 정도를 팔았는데 이 보야 죄시엔은 우리말로도 아마 아실 겁니다. 지음, 어떤 좋은 친구를 얘기할 때 지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친구. 그 고사성어에 보야라고 하는 음악가가 자기의 그 검은고를 끊었다. 현이 선이잖아요. 그것을 끊었다는 그런 고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 그리고 이런 시적인 이름을 지었더니 이게 20억 RMB 의 매출을 올려주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결국 로컬을 잘 알고 로컬을 이해하는 로컬 브랜드 또는 로컬을 이해하려고 하는 글로벌 브랜드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이슈에더 자라고 하는 이것도 중국 곳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아마 미쉐빙청이라고 해서 홍콩에 상장이 되어서 지금 주가가 상장 이후에 한 2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런 음료 회사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새로운 차음료 시장의 전체 규모가 3천억 위엔을 초과를 했습니다. 2028년이 되면은 5천억 가까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거의 한 7, 80%의 성장이 예상되는 곳이 바로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나이차라고 하는 밀크티 같은 것들을 포함한 이런 로컬 브랜드들입니다. 이처럼 중국에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소비자들은 원래는 스타벅스의 잠재적인 고객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중국 로컬의 차 음료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중국 시장의 성장 동력이 약화가 되면서 또 당연히 따라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 사업의 지분 매각 또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프랜차이즈 운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맥도날드하고 서브웨이 등도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을 통해서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스벅도 1996년도에 일본에 진출할 때도 현지 기업인 사자비 리그라고 하는 곳과 합작을 해서 진출을 했고요. 중동도, 인도네시아도, 그리고 스페인도 더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에서도 알샤자 그룹이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 파트너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죠. 결국은 현지 운영은 파트너가 맡고 스벅은 브랜드라든가 제품 공급, 직원 교육 등을 제공을 하는 이런 프랜차이즈 방식이 동남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채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신세계 그룹이 원래는 파트너로 들어갔었지만 지금은 전체 지분을 신세계가 인수를 하면서 사실상 독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스타벅스도 결국 어떻게든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포텐셜 파트너들이 KKR이라든가 PAG 또는
중국의 화룬 지투안이라고 화룬그룹이라고 있고 또 제일 재밌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메이투안까지도 이 배달 서비스라는 메이투안이 스타벅스를 사겠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중국 스타벅스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매장이 7,685개 정도 됩니다. 거의 7,70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의 성장은 1선 도시나 2선 도시가 아닐 겁니다. 3, 4선 도시로 내려가는 그런 하부 시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이런 스타벅스를 구할 수 있는 파트너인 백마를 탄 기사는 중국의 3, 4선 도시를 잘 이해하는 누군가와 합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어떤 업체라도 진출을 할 때는 로컬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글로벌 브랜드가 들어와서도 로컬을 이해하고 로컬과 타협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못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버텨야 하고 버티지 못하면 팔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스타벅스도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이 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커피 제품 자체의 경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벅이 받고 있는 도전은 결국 경영 전략과 그들의 이념뿐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까지도 바꾸는 길을 선택하지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항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